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백화원에서 추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같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문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의 공동 노력이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백화원에서 추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선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가동, 그리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실천적 노력을 위해 남북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맺은말로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네,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오상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르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전해주죠. 네, 남과 북의 군사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합의했다는 겁니다. 우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는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는 우리 측 덕적도에서부터 북측의 초도를 연하는 선, 또 동해에서는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각각 80km의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그리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공중에서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항공기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고정익은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은 각각 10km, 무인기는 동부 15km, 서부 10km, 또 북측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25km의 완충지대를 설정한 겁니다. 남북 양측은 이런 각 영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 작전 수행 절차에도 합의를 하고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더 이상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오해나 오인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남북 양측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남과 북이 선언했던 내용을 상당히 구체화시킨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초보적 단계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초보적 단계 운용적 군비 통제, 이 군비 통제의 3개의 단계죠. 뭐 실내 구축 단계와 운용적 군비 통제, 그리고 구조적 군비 통제 이렇게 3개의 단계인데 그 중에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실내 구축 다음 단계인 만큼 운용적으로 실제 개수는 줄이지 않지만 그 군사의 운용을 조금 자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선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를 각각 11개씩, GP 11개씩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P 11개는 남과 북이 1km 안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GP의 개수인데요. 서로 총기를 장전해 놓고 실수로라도 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남과 북은 우선 이 11개의 GP에서 모든 화기와 장비를 철수하고 2단계로 근무 인원을 철수하고 3단계로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상호 검증하는 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경비구역, 즉 JSA를 비무장화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 제거를 하고 약 한 달 안에 비무장 인원이 경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관광객이나 참관 인원들도 군사분계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공동경비구역이 판문점 선언을 이뤄냈던 평화의 상징으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그 밖에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네,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동 유해 발굴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해 발굴 지역은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인데요.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에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현장 공동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남과 북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